안녕하세요. 2월 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4.4% 급락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양지수 모두 크게 급락한 날이 꽤 있었죠.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6천억, 국내 기관이 2조 5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양 주요 수급 주체 두 개의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동시 2조 원 이상 매도한 경우도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이 이제 케빈 오시 차기 연준 의장이 임명됨에 따라서 그분이 예전에 매파적인 발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사실 그분의 어떤 생각, 성향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 트리거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반작용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이유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올랐다가 1430원까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캐비넷이 차기 의장, 연준 의장이 지명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올랐고, 어제 장중에 146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촉발시킨 부분들은 사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3조 원 이상 순매도였는데, 그 중에 하이닉스 1조 4천억, 삼성전자 9천억, 두 종목의 합계가 전체 순매도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했고요. 국내 기관들도 2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 금액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4천억 이상씩, 거의 9천억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물론 이게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됐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었죠. 그리고 그 사례들이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가해지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 후에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 대체적으로 급락하는 공포 구간의 그 당일에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상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어떤 요인으로 발생할까? 대체적으로 시장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케빈 오시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됐지만 임명되기 위해서는 청문회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 과정들을 거치고 실제 지명되기 위해서 5월 25일 이후에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3월 달 정도, 3월 초 중순 정도까지 아마 이제 계속해서 말들은 많을 겁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이 매도했는데 누가 샀죠? 개인들이 샀습니다. 개인들은 왜 산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시장 외부에서 자금들이 유입되거든요. 신규 자금들이 유입되게 되면 결국은 그 신규 자금들은 어떤 주식을 산다라고 말씀을 그동안 드렸습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식 시장에 처음 돈들이 들어오면 뭐부터 삽니까? 새 자금들은 삼성전자를 사죠. 늘 반복되어 왔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내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 그 어제 산 삼성전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내긴 좀 쉽진 않죠. 그럼 결국은 다시 차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이 살 때 또 팔겠죠. 그 판 자금들이 들어갑니까? 또 종목으로 옮겨 다니는 게 되는 그런 수순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폭은 상당히 컸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5.2%, 코스닥 지수 4.4%. 해외 시장은 뭐 그런 대로 양호하게 전개됐는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영향을 받았느냐? 우리 시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어제 그룹별로 보면 반도체 타격이 컸고요. 정권주, 최근에 정권주 상승이 굉장히 거칠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래대금이 하루에 하루 거래대금이 예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 20조도 안 되고 15조 뭐 이러던 시장이 지금 넥스트레이드까지 합치면 하루 거래대금 50조 이상씩 형성되고 있으니까 정권회사의 수익 구조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게 정권주의 대세 상승 기간에 정권주가 상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강하게 상승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과거에도 급락한 상황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4% 이상, 코스피 지수 혹은 코스닥 지수가 4% 이상 하락했던 날이 총 며칠이냐 했더니 총 49거래일입니다.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날들을 추렸더니 13건 정도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 계시는 분들 2011년 8월달 기억 못 하실 텐데, 2011년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가 부도난다, 포르투갈 부도난다고 하면서 이게 차후에는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011년 8월달 여름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4% 이상 하락했던 날들이 2011년 8월달에 집중됐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8월달에, 계속 8월달이네요. 중국 쇼크, 그리고 2018년 2월달에 미국의 이제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때는 시장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달에 진축 모드로 넘어간다. 그리고 2020년도 팬데믹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들, 여기 화면이 잘렸는데요. 2024년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 봤더니 어떻든가 봤더니 그렇게 크게 팬데믹,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좀 외의 변수라고 볼 수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20년도 코로나 사태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일주일 후에도 계속해서 폭락했었고요. 한 달 뒤에 보니까 대부분 다 상승했더라. 구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8월달, 이때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때 한 일주일 전부터 온몸이 막 덜덜 떨리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실제로. 왜 이러지? 무슨 일이 터질래나 했는데 결국은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8월 5일 날, 이날도 8월 5일이네요. 8월 5일 날 코스피 3.7%, 코스닥이 5.8% 빠졌고, 외국인과 국내 기관 양매도인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시장 볼륨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한 달 후에도 대체적으로 약했다. 이때는 남유럽 재정 문제가 언제 완화됐냐면 10월달 정도, 2011년 10월달까지 계속해서 끌어갔고요. 그리고 2011년 11월 옵션 만기일 날 난리도 아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8월달 동일하고요. 유럽 재정 위기였죠. 이때 뭐 포르투갈도 부도난다고 하고 이탈리아까지도 부도난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달 차이나 쇼크 때도 일주일까지는 사실 좀 불안정했고, 한 달 후에 보니까 다 돌렸더라. 그리고 2018년도 한 달 후에 다 돌렸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이제 긴축한다 이때면서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어떤 측면에서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전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최근 일이니까 3월 19일까지 급락했죠. 3월 19일까지, 3월 18일, 19일 날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때는 2월 2일부터. 예. 그리고 3월 19일 지나고 나서 시장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현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금리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도 한 일주일 동안은 불안정했고요. 한 달 후에 봤더니 급락한 당일날 대비해서 다 올랐더라. 2022년 9월달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달러율이 1,400원대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그런데 코스피 3%, 코스닥 4%였는데 일주일, 2주, 한 달 후에 다 회복했다. 그리고 2024년 8월 달이죠. 8월 5일 날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다. 지금 와서 보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8%, 8.7%, 코스닥이 11.3%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규모도 컸죠. 외국인들 1조 5천억, 국내 기관 4,100억 순매도했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후에 봤더니 이야, 뭐였나요? 이때가 기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5일, 2024년 8월 5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봤더니 코스피 지수 8.7%, 코스닥 지수 11.3%, 반도체 14%, 예, 조선 풍력주 12%, 뭐 거의 10% 이상 다 빠지는 상황이었죠. 은행, 정권, 보험, 방어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애들조차도 5% 이상, 6%씩 빠졌으니까
그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봤더니 후와 급반전. 예. 제일 많이 빠졌던 종목들 순으로 올라오죠. 회복할 때도. 그 다음날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반등했다. 근데 조선주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조선주가 가장 강하게 돌려주는 모습들이.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급락이 문제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급락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이 15% 올랐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15% 오른 건 처음이 있는 일이에요. 주간 단위로. 그리고 국내 기관이 10조 원 순매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급등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실제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시간외로 좀 샀나 보네요. 장중 정규 시장에서 3조 5천억, 3조 6천억 순매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게 어제 국내 기관 2조 5천억 매도했고 시간외로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저희 조금 전에 시황 볼 때 어제 수급 현황들 종목들 리스트 다 올라갔죠. 외국인들은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그럼 결국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고 나머지 종목들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왜 팔았을까요? 무서우니까. 왜 무서워요? 와,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뭐 케빈어시 뭐 하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시장이 또 폭락하나 보다. 이제 뭐 다시 시작되나 보다 하락이. 이런 생각들을 섣불리 가지게 되거든요. 왜? 무서우니까. 추격 매수 지난주에 급등하니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또. 설레발 치면서 따라갔다가 들커덩 해버리니까. 아이고야. 그런 물량들이 출해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월 달에, 2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정규적으로 시장이 열리고, 셋째 주 설날 연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있으면 좀 쉬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연휴 기간이 있으면 그 전주 한 수요일, 화요일 오후부터 수, 목, 금 시장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2월 첫째 주 첫날, 2월 달 첫날 어제 크게 맞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떠나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뭐 여러분들 싸움 별로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뭐 UFC 격투기 한다. 카운터펀치 하나 탁 맞아요. 그럼 뭐 다운되거나 뭐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상황에서 순간 한대 딱 맞고 정신 못 차려 바로 딱 정신 차리나요? 정신 못 차려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게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갈 수 있거든요. 보통 몇 주 가요. 지난번에 작년 4월 달 이후에 우리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지수가 뭐 계속 올랐나요? 계속 오르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작년에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볼까요? 코스피 지수 보면 4월 9일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전고주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그러던 것이 4월달 이후로 지수가 상승하다가 7월달 돼서 들커덩 했어요. 7월달 돼서 들커덩 해서 언제까지 쉬었느냐? 8월달까지 쉬었어요. 그리고 8월달 이후에 9월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12월달 초까지 시장은 또 제한적인 지수가 뭐 5천을 가네 마네 뭐 이러다가 다시 4천이 깨지는 상황. 그때 방송 보시면 이때 제가 아침마다 방송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시간이 문제이지 아무런 문제 없다. 시장이 가는 방향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거는 일반적이고 오히려 이 구간이 지나면 시장은 더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었습니다. 실제 시장은 그렇게 됐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강세장이 2막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수의 상승은 일단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단계가 아니죠. 이미 이빠이 레벨업 되고 난 후에 여기서 삼성전자 지금 16만 9천 원이 제가 시가총액 100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2000조까지 가겠느냐. 차후에 간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서 바로 못 간다고요. 그럼 목에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급락하겠습니까? 업황이 그렇게 좋고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이런데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이미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올랐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펼쳐졌고, 지난주에 펼쳐졌는데 너무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반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락이 나타나는 구간에 항상 어떤 이유들이 발생해요. 케빈 옷이 등장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상품시장에서 금은 폭락했잖아요. 금은 폭락해도 될 거야, 안 될 거야? 돼요. 왜? 그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왜 엄청 오르고 그 엄청 올랐다가 조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사람들 막 갖다 붙이잖아요. 금과 은이 쉬지 않고 매일 달려야 되나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에 있다가 1,450원 넘어가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건 당연하죠. 외국인들 매도하면 국내 기관들 어때요? 옛날에는 외국인들 매수, 국내 기관 매도, 외국인들 매도하면 국내 기관 매수 이렇게 방어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왜? 외국인들 매매를 그대로 추종하거든요. 그냥 따라가요. 어차피 뭐 프로그램 매매 돌아가는 알고리즘 거의 대동소이하고 별반 차이 없고 그러니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 같이 때려버리니까 확 밀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확 밀리는 구간에서 확 때리는 종목이 뭐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이상 빠져버리는데 지수가 버티나요? 못 버티죠. 그 지수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겁먹고 던지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났다? 지난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나타났죠. 어디서? 반도체. 어제 아침 반도체부터 맞았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조금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업황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이 구간, 급락이 결국은 어떻게 발전된다? 시장에서 물량들을 다시 정리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추격 매수했던 사람 손절하게 만들고, 그동안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리셋되는 거예요. 종목들 안에 매물들도 정리가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보통 얼마 걸린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한두 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는 2월 셋째 주부터 설날 연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설날 끝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 어제 맞았던 거에서 해롱해롱 하는 상황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종목들이 재편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구간에서 뭘 해야 될까? 종목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계좌 내 종목들을 재편하고 리셋하고 압축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의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지금 고객의 탁금이 어제 처음으로 106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제는 100조 넘었으니까 뭐 조 단위로 늘어나는 게 일도 아니죠. 예전에 20조 있을 때 3조 늘어나면 10%, 15%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0조에서 3조 늘어나니까 3%밖에 안 돼요. 근데 절대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뭘 겁냅니까? 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전에도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운가요? 무서울 때는 딴 생각하지 말라고. 뭘 믿으라고? 돈을 믿으라고. 돈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게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잡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부동산에서 놀 자금들은 계속 부동산에서 놀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여기가 좋다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대중이잖아요. 그 대중들이 어디로 눈길을 쏠렸다? 주식시장으로 쏠렸다. 보통 주식시장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입니까? 코인시장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코인 인생 뭐 있어, 역전 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코인시장 거래대금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주식은 사실 실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코인은 실체가 없는 곳이고. 실체가 있는 곳으로 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크게 흔들어주면 리셋 시켜주는 거죠. 살 사람들도 사게 하고. 따라 샀던 단기 매매자들, 테마 보고 들어갔고,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추격 매수하면 죽어야 돼, 원래.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없어요. 그건 언제나 한다. 추격 매수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돈 맛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시장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잠깐, 오늘 샀더니 내일 급등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건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어떻게 번다? 진득하게 있어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시간이 지나야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길면 설날 연휴 끝날 때까지 시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타임 스케줄 상으로. 그리고 어제 크게 맞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재정비하는 시간. 손해봤는데 어떡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익 받는 거, 이익이 줄어들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좌를 좀 더 탄탄하게 세팅할 수 있는 기회. 여기서 더 강해지는 종목들과 약해지는 종목들 간의 교체를 통해서 강하고 탄탄한 종목들로 좀 압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우리한테 그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케빈 오시가 어떻고 저떻고 쓸데기 없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뭐 케빈 오시 압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케빈 오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발언하는지 아나요?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지 내가 미리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 사람한테 내가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통제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들은 관심 끄세요. 그런 거에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 못 벌어요.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